자, 오늘 2월 8일 월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증시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증시의 힘이 매우 약해졌으며 종목들의 활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시장에서는 마지막에 끝까지 올려버리더니 또 오늘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다운되었으며 신규주 쪽에서만 활발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지금 주식을 진짜 사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증시 방향이 결정되는 정말 중요한 순간인데 상승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나마 미국 증시 나스닥 선물 지수가 매우 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일단은 버텨주고 있는데 지금 증시 힘이 많이 빠져서 기관 수급도 매수로 힘이 실렸다가 또 매도로 힘이 실렸다가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면서 방향이 결정되기 전 순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의 예전 실전 매매 영상인데 사냥을 하는 호랑이처럼 먹이를 잘 관찰했다가 한 방에 잡을 수 있다 싶을 때 확실할 때만 들어가야 됩니다. 오래 전부터 절 보신 분들은 바로 이해하실 수 있으실 텐데 모든 제 매매 영상에 공통점이 있다면 항상 방향이 결정되는 순간에 관찰을 하고 초기에 들어가서 대응을 한다는 겁니다. 이미 저 끝까지 오른 상태가 아니고 또 내린 상태가 아닌 주가가 진정되고서 방향이 결정되는 이 순간, 저는 이 순간을 가장 좋아합니다. 매매 영상 보시면 여기서 주가가 그냥 떨어진다면 매매해야 될 이유가 없지만 다시 기본적인 이동평균선 지켜주면서 그 전에 이 중요한 고점들을 회복해 준다는 것 자체가 상승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방향이 결정될 때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락하는 거 잡을 필요 없이 확실한 상승이 나올 때만 잡아야 수익 볼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이 영상 말고도 저의 모든 매매가 비슷합니다. 아무튼 지금 증시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방향이 정해지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기서 상승으로 방향이 결정돼야지 그 전 고점 뚫어주고서 이 3200포인트만 넘어간다면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강력한 구간이 되어서 고점 돌파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가 버린다. 그러면은 앞자리가 바뀌는 3000포인트까지 위협해서 그 뒤부터는 거래대금이 줄면서 힘을 못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방향이 결정되는 순간 정말 중요합니다. 방향이 정해지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들어가서 부귀영화를 누릴 것도 아니고 확실할 때만 들어가야 되는 구간입니다. 이미 그 전부터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제외를 하고 지금 주식을 매수하시려는 분들, 신규 진입 예정이신 분들, 확실한 자리가 만들어졌을 때만 들어가야지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올라갈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지금 당장 증시 보시면 거래대금도 많이 줄어들고 힘도 많이 빠졌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미국 선물지수 상승에 장중에 플러스가 찍혔음에도 밑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너무 강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쭉 빠져서 마감을 했는데 저도 증시가 상승이 나와주면 좋겠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비를 할 필요가 없이 확실하게 매매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황금선, 상승. 코스피는 그렇다 쳐도 지금 코스닥 좀 미세하게 보시면 오늘 기아차, 현대차 떨어진다 해서 코스피를 봤을 때는 황금선을 크게는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이거 회복을 해줘야 되는 구간에서 계속 회복해주지 못하고 밀리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황금선 회복을 못 해주고 있으며 코스피도 지금 유지를 해줄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매수할 때마다 항상 반응이 강하게 뒤따라오는 매수세가 많은 이유가 방향이 결정되는 중요한 자리에서 거래가 터지는 초기에 잡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아무 자리에서나 잡는 게 아니라 확실한 구간이기 때문에 잡는 것이며 이거를 3분봉으로 생각을 했을 때 증시는 3분봉으로 생각한다면 대응이 좀 쉬워질 수 있습니다. 이게 3분봉일 때 저는 절대 잡지 않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을 잡기 위해서 최소한 이 지수가 최근에 좀 힘들었던 고점인 972포인트 정도, 이 972포인트 정도까지 올라와야지 저는 여기서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회복해 주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힘을 못 써준다. 그러면 저는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지금은 매수해야 될 이유가 없으며, 코스피도 최근에 반등이 나왔던 고점들 한 3140포인트 정도 종가 기준으로 이거 위에서 마감을 한다면 여기서부터는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이 아니라면은 지금 사봤자 눈 가리고 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조금 더 싸게 사고 싶은 분들은 여기서 들어가더라도 방향이 하락으로 결정될 때 손절을 하면 그만이겠지만, 여기서 사나 나중에 확실하게 뚫어주고 사나 거리가 보시다시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거리가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지는 순간들, 최소한 황금선 최근에 반등했던 이 고점들을 회복해 줄 때만 확실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락을 매번 피할 수 있는 이유가 이거를 회복 안 해주면 매수를 안 하면 되기 때문에, 또는 장중에 단타만 치면 되기 때문에 물려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튼 저도 지수 하락을 바라지 않지만 방향이 결정되는 순간이며 혹시나 하락이 나온다면 그에 대한 대응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하락장에서는 빠른 단타만 쳐야 되기 때문에 수익금이 당연히 적어질 수밖에 없으며, 상승장에서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오버나잇도 할 수 있고 스윙 투자도 할 수 있고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하락장은 물며 겨자 먹기로 버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결정되는 순간 상승으로 방향이 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보시면 거래대금 상위의 기아차, 항상 말씀드리지만 황금선 밑에 있는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주가는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분봉을 봤을 때 매수해야 될 이유가 없었으며 결국에 이 중요한 선을 못 지켜주니까 주가가 오늘 좀 크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단타로서 접근을 할 수가 없었으며, 삼성전자도 정말 중요한 종목인데 보시다시피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가 황금선 회복해 줘야지 코스피도 덩달아서 3140, 3200 이렇게 회복을 해줄 가능성이 있는데, 현대차, 기아차가 하락했다고 하지만 삼성전자 역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황금선까지 올라와야지 그 뒤부터 적극적으로 스윙이든 중장기든 그렇게 주식을 보유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진입을 할 텐데 지금 신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떨어진다면 매수해야 될 이유가 없으며, 오늘 신규 상장주인 PB파마, 이것도 분석을 했었던 종목 중 하나인데 이런 거래 대금이 나왔음에도 뻥튀기가 안 된 상태에서 겨우 14% 올랐었습니다. 이런 거래 대금이 나왔는데 상한가도 아니고 겨우 14%. 오늘 상한가가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뒤부터는 계속 올라갈 수도 있지만 너무 무서워지는 구간이라서 저는 더 이상 매매를 진행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매매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 적당한 눌림을 보고서 상승으로 방향이 또 결정될 때만 들어갈 것이지, 여기서 양봉 한 번 더 나온다면 무서워서 그냥 구경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 보시면 그동안 잘 나갔던 종목들이 황금선을 전부 다 이탈했습니다.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멀진 않지만 이미 거리가 멀어진 것들, 대형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까다로운 상태입니다. 하이닉스도 보시면 자연스럽게 황금선 밑에서 거래되는 시간이 많습니다. 아까 기아차 분봉 보셨다시피 황금선 밑에서 거래가 되는 시간이 많다면 그 뒤의 결과는 좋지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거 올라올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단체로, 신고가가 아니라 시가총액 상위, 이 상위 종목들이 단체로 갑자기 분위기가 좋아지거나 황금선 근처까지 서서히 올라올 때가
증시가 갑자기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아래에서 거래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반등하는 척하면서 실패했습니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캔들이 나와서 이것도 매매할 계획은 없습니다. 확실하게 모양 예쁘게 만들어줘야지 그때 들어가야 반응이 나오지, 뭐 지금 들어가봤자 눈 가리고 운전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신규 상장주들이 오늘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상장한 종목들인데 신규 상장 최근에 PB파마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분위기를 주도하니까 나머지 종목들, 그동안 힘 못 썼던 종목들이 전부 다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두 개를 제외한다면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분위기 따라서 반등이 나왔으며 신고가와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매할 계획은 없습니다. 아이캐스트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에 좀 지독하게 움직일 만큼 고점을 완벽하게 뚫어준 게 아닌 이상은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고점을 다시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뚫어주니까 이런 식으로 시세가 나온 것이지, 나머지 종목들 분위기로 이렇게 잠깐 올랐어도 고점을 뚫어준 게 아니기 때문에 매매 계획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시장 다른 종목들은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신규 상장주들이 꽤나 적극적인 변동이 나왔으며 저 같은 경우에는 20% 넘어서는 순간 그냥 매매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들어가봤자 먹을 자리를 만들기도 힘들 것이며 부담도 되고, 또 신규 상장주 특성상 언제 이런 식으로 점에서 뒤통수 치는 음봉이 나올지 모르므로 5장에는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대바이오는 저랑 친하지 않은 종목이라서 상위에서 움직여도 들어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종목이 카카오게임즈, 하락하다가 결국에 5만원 지켜주고 음봉을 양봉으로 바로 회복하니까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빅히트의 반등폭을 봤을 때 이것도 꽤나 많이 반등이 나왔는데 카카오게임즈 역시 지금 저점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으며 당연히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빅히트는 연기금이라든지 기관의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와서 저런 식으로 반등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좀 적극적이고 확실한 수급 주체는 없습니다. 저번보다 더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오면서 장중에 좀 적극적인 움직임이 나왔지만 거래량 부족에 위로 매물대가 많이 쌓여서 추가 상승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 종목도 빅히트처럼 기관의 수급이 좀 적극적으로 들어온다 싶을 때를 때로 된 반등 시작이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거는 별로 관심도 없었으며 증시에 힘이 빠지고서 관심주들이 힘을 못 써서 저는 오전에만 매매하고 오후장에 잠깐 찔러 보긴 했지만 계속 본전 손절만 하면서 오후장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방향이 결정되는 지금 먹잇감을 노리는 호랑이처럼 확실할 때만 무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확실할 때 들어간다 하더라도 먹을 종목들은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억지로 종목을 매수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매일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락날락 거리고 상승 하락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관 투자자가 4천억치 매수했다가 또 장중에 빠지면서 이렇게 2,800억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마지막에 증시가 빠져서 마감을 했으며 지금 상태에서는 갑자기 큰 캔들이 나오면서 상승이든 양봉이든 음봉이든 방향을 결정 지을 때까지는 천천히 여유롭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